대외 악재가 당장 해소되기보다는 내부적인 호재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과 신흥국 투자 전략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여전히 어려운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10월 16일이 당 20기 지도부, 즉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정책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8, 9월 달에 저희 예상보다 더 어렵게 지금 돌아간 시장이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고 저희 지수 전망이 상당히 좀 빗나간 측면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좀 갖고 있고, 그래도 조금 중국의 경우 경기 사이클이나 정책 사이클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진다면 향후 기회 요인은 여전히 크고 중국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에 좀 교만함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대회 앞두고 중국 정부가 좀 몇 가지 이제 부작용에 처한 상황이라서 정책 선택의 변화들을 좀 강요받고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4페이지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난 한 2년 반 동안 중국 정부가 제조업 육성 전략 중심으로 해서 뭐 신재생, 또 반도체, 뭐 태양광 이런 전반적인 산업들의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육성 전략을 통해서 중장기 대출은 제조업 쪽이 상당히 많이 풀린 반면에 제로 코로나 피해를 받은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관련 규제의 후폭풍 이런 걸로 인해서 이쪽 대출은 상당히 위축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다만 올해 들어서 이 어떤 편중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 이제 육성하는 산업들의 쪽에 자금들은 상당히 몰리면서 뭐 태양광 쪽이나 전기차 관련된 가격들은 급등하면서 주가는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소비 쪽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하고 저축률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산업 정책에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고요. 부동산 역시도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9월 중순까지 정도는 계속 회복세 자체가 굉장히 좀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경기 지표는 저희 예상보다 더 나빴고 사실상 연착륙에 실패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에 중국 정부가 정책 완화 신호를 보냈지만 회복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정책들이 결국에 이제 민간 부분이나 소비 서비스, 부동산 이런 쪽에 규제 중심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 이제 다급한 마음에 정부 인프라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집행 금액이나 표면적으로 발표된 중국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쪽에서 이제 체감하는 중국의 뭐 시멘트, 아스팔트, 토목공사 관련된 기자재 수요라든지 중국의 전통 인프라 관련 수요는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뭐 4분기로 지연된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역에 치중하는 전략, 그리고 10월에 있을 3기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좀 그런 편중된 전략이 인프라 투자 효과를 좀 반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 조정이 좀 강력하게 진행 중인데, 뒤에도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의 재고 부담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높아져서 5월부터 좀 공격적인 재고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국의 뭐 가격 지표들, 제조업의 이익 지표들, 주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 재고 조정이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 이제 강도가 좀 완화가 되고 이제 어떤 리스타킹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생산이나 수입 재개가 좀 된다면 회복이 예상됩니다만, 그 재고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더 8, 9월 달에 중국 시장이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었고, 중국의 재고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격들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장기금리 하락세가 좀 더 이어졌고요. 또 이로 인해서 미중금리 차 역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율 방어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0월달 이제 당 이벤트에 좀 철저하게 맞춰진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방역, 부동산, 산업 정책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최소한 이 세 가지 그 변화 가능성 중에서 한두 가지 이상은 10월 이후에 뚜렷하게 좀 변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방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중국에서 최근에 좀 미스테리한 지표가 밀접 접촉자나 격리자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 차단을 하면서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거의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제로에 수렴할 정도 수준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뭐 이벤트에 아무래도 맞춰진 방역 치중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당대회가 대략 한 10월 20일쯤 끝나고 11월에 본격적으로 3기 집권 지도부의 어떤 활동이 시작이 된다고 저는 점을 감안을 하면 최소한 백신에 대한 입장 그리고 방역 지침의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면 뭐 완전한 위드 코로나야 내년 1분기 전에 어렵다고 치더라도 연말까지 이제 주가 하락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로드맵 발표 가능성도 최근에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홍콩이나 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변경 지역의 이제 이런 변화 조짐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벤트 이후에 조금씩 더 변화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방역 관련된 중국의 소비나 서비스 이런 위축된 산업들이 주가가 먼저 좀 선행해서 회복할 조짐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어떤 정치 스케줄로 보면 11월 달은 이제 외부 일정, 외교 일정이 좀 많고 11월 말이 첫 번째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역시도 추가적인 완화가 예상이 됩니다. 회복 자체가 너무 더디고 중국 정부가 그 어떤 총력 부양하는 모습보다는 여전히 좀 선별적인 부양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더 따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희는 재정 수입 측면에도 좀 접근해 볼 때 토지나 부동산 관련 재정 그 수입이 엄청나게 큰 국가인데 올해 사상 두 번째로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이 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4-15년이 마지막으로 중국이 부동산을 총력 부양했던 시기인데 해당 시기에도 이제 재정 적자가 발생을 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토지 부동산 관련 적자가 발생하는 올해부터 이제 연말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내년까지 2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완화적인 정책이 예상을 했었고 저희가 이 자료를 발간한 시점인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경절 연휴를 앞둔 9월 말 직전에 상당히 좀 완화적인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추가적인 금리나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희 결론은 10월 정도면 중국의 주택 거래나 가격 하락세는 진정이 되면서 바닥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차피 중국이 신규 착공이나 건설업이 대단히 좋아지기보다는 기존에 중단된 그 단지 프로젝트들이 재개가 되고 주택 거래가 좀 살아나는 조합으로 연말에 이제 연착륙 신호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이 10월 이후에 당대 이후에도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느냐 여부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이라서 재고조정 과정에서 중국의 물가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좀 유지할 걸로 확장적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올해 중국이 돈을 안 푼 것이 아니라 돈을 풀어도 단기 대출 위주로 돈이 돌고 저희가 핵심 키데이터로 보고 있는 이 중장기 대출의 반등이 지연된 게 최근 주가에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8월부터 해당 데이터가 반등을 좀 시작은 했고 가계의 중장기 대출은 부동산 그리고 기업의 중장기 대출은 산업정책과 어떤 규제에 대한 완화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연말까지 완만한 회복에 대한 시각을 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방향성을 뭐 계속 저희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2분기가 바닥은 맞는데 3분기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낮아서 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을 L자로 좀 프라이싱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10월 달에 중국 주택 거래나 부동산 지표가 추가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굉장히 늦어졌습니다만 인프라 투자 효과나 소비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조금씩 그 상향이 될 경우에는 중국 그 경기 지표가 실제로 발표되는 10월 20일에 중국 3분기 성장률이 확인되면서 점차적으로 시각은 조금씩 더 우상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 중하순에 나오는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에 기저효과가 꽤 크기 때문에 지표 자체는 4, 5%대 성장률이 나오면서 퀄리티 있는 회복은 아니었지만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시각이 좀 형성이 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소비 관련해서는 10월 달, 11월 달이 어떤 그 본격적인 그 소비 성수기고 제로 코로나 완전히 풀기 전까지야 뭐 당연히 중국 소비 회복의 강도는 세지 않겠습니다만 3분기 대비 4분기에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계속 회복세를 좀 이어갈 걸 생각하고 있어서 4분기에는 중국의 소비재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금 편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이 저점이고 최악을 좀 지나는 구간으로 생각을 4분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 조정의 강도는 저희가 예상하기에 연말 내년 1, 2월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 조정의 저점, 즉 리스타킹을 할 수 있고 생산이나 이런 가격 지표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은 좀 빠르면 연말부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반적으로 이제 수입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씩 진정되는 흐름으로 4분기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증시는 본토와 홍콩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본토는 제가 수급에 대한 걱정이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수급 충격이 최근에 성장주 조정으로 급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저희가 재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이익이 4분기의 바닥이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이 역시도 3분기 대비 좀 많이 늦어진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4월 저점 형성했던 구간만큼까지 급감한 상황에서 최근에 그 어떤 일부 소수 정부 육성 성장주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수급적으로 많이 해소가 됐고 투자 심리는 이미 4월 이후에 바닥 확인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4분기의 경기 상황이 3분기 대비 조금씩 개선이 되고 대외 악재들도 충분히 좀 반영을 했다는 측면에서 본토 역시도 성장주 중심 그리고 일부 소비재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를 좀 시현할 걸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홍콩 쪽일 것 같은데요. 홍콩의 경우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유로 달러와 항생지수 흐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7, 8월의 경우는 부동산과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면 9월 달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3월 중순에 전저점까지 깨고 역대 거의 최저 수준의 PBR이나 PER까지 떨어진 이유는 결국에 유로존 이슈가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연말까지 유럽 쪽의 에너지 위기나 유럽의 경기 침체, 또 파운드화 이슈 같은 어떤 돌발성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거의 시스템 리스크 직전까지 반영한 이 방역이나 규제에 대한 충격들은 충분히 4분기부터 내부적으로부터 먼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유로존이나 이런 쪽을 기대하기보다는 유로존의 자금은 이미 올해 연초부터 현 시점까지 굉장히 충분히 이미 빠져나간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금융이나 경기 소비재나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서 받았던 이런 충격들은 이제 4분기의 지표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하고, 회복이라기보다는 지수 하단이 먼저 좀 구축이 되는 과정으로 4분기를 전망을 드립니다. 최근에 공매도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서 반대로 얘기하면 항상 역대 주가 저점의 형성의 조짐을 보였던 게 역시 공매도 부분이었었고, 말씀드린 주택거래나 이런 부동산 지표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10월 달부터 개선되는 부분들도 홍콩 시장이 일단은 6,000포인트 이상으로, 항상 H 기준으로 6,000포인트 이상으로 회복을 하고 4분기에 저희가 어떤 기준되는 그 밴드는 저점을 6,500 이상으로 좀 여전히 보고 있고, 좀 과매도 국면이라고 좀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악재가 당장 해소되기보다는 내부적인 호재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 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10월 달에 변동성 국면 속에서 조금 더 인내력을 갖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적인 홍콩에 대한 전망은 따로 또 전망을 드리도록 하고요. 워낙 최악인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계속적으로 좀 좋은 소식으로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